네, 원의 인싸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저희 새로운 멤버를 또 만나봐야 될 텐데요. 이지은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개혁신당의 사무총장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사무총장님은 얼마 만이에요? 오마이TV. 한 3개월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총선 전에 지금 떠나셨었는데. 그러니까 당선자 인터뷰하러 올라 그랬는데 이 낙선거사의 패널로 그러니까요. 다시 오게 됐네요. 배지 달고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오셨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4년은 기니까. 자, 이 원의 인싸 민주당 또 개혁신당 네. 원의 인사들 모셨는데 두 분은 처음 만나는 거죠? 네, 예, 처음 처음 뵙습니다. 뵙습니다. 예, 처음 만난. 근데 뭐 방송이나 아니면은 선거 과정 통해서 아셨죠? 두 저는 분? 방송에서 뵀었어요. 방송에서 네. 많이 네. 뵙고. 저는 노웅래 의원님 지역구에서 아, 저 개인적으로 노웅래 의원님하고 아주 잘 아는 아, 사람이라서 네. 관심이 많았습니다. 관심 많은 네, 지역.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되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네. 될 줄 알았어요. 아쉽고 네.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도 다들 두 분 뵈시면서 당연히 22대 국회의원도 만날 줄 알았는데 네. 원에서 만나기 위해서 좀 아쉽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 상황입니다. 그래도 올해만 오셨으니까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은 네. 총선 때 결과 좀 보시고 좀 많이 힘드셨죠? 뭐 개인적으로 힘드셨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개혁신당이 예. 지역구 한 명에 비례 2명을 그 배출하면서 네.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상적인 정당이다. 지역구와 비례를 동시에 배출한 정당은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렇네요. 네. 예, 위성정당 없이. 네, 국민의힘도 예. 민주당도 조국신당도 전부 지역구와 비례를 동시에 배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역구와 비례를 배출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정치 개혁에 씨앗을 주셨다. 이것을 잘 키워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저 오마이TV에서 더 활약 네.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지은 위원장도 오늘 함께해 주시는데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18개 중에 11개는 민주당, 7개는 네. 국민의힘 이 우원식 의장의 안을 받아들인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됐다? 네, 네, 네. 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어떤 뭐 협상안을 제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네. 다시 법사위부터 시작하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자, 뭐 토론을 하자라고 하면서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 네, 막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7개의 자리를 받기로 하고 음. 결국 이제 등원하기로 한 거니까 일할 결심을 하신 거에 대해서 참 일할 잘하셨다. 결심을 네. 했다. 네. 생각을 우리 합니다. 사무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구성 협상의 전략이 전혀 없었다. 다수당의 일방 독주에 네. 논리적 대응도 아무것도 없다가 결국은 당내 3선 이상 의원들이 자리라도 좀 보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수긍하는 것 같아서 집권당으로서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이분들은 철학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 당도 마찬가지. 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죽하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뭐 사의 표명까지 했다는데 그러게요. 왜냐하면 그 원구성 협상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삿바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네. 야당이 192석이라는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108석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회라는 게 합법적인 정치 투쟁의 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정확히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했어야죠. 그럼 뭘 한 거예요 도대체? 제가 생각할 때도 전략이 없었다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던져봤지만 아무것도 안 먹힌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계속 원외투쟁, 장외투쟁, 보이콧만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지 하던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네. 굉장히 이제 법사위원들이 활약을 했고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원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갑자기 바꾸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주말 생각도 좀 듭니다. 사이에 그러니까 야당이면요. 네, 야당은 기본적으로 집권당을 비판하고 아니면 좀 원회에 가서 네. 국민들한테 그 집회도 하면서 호흡하고 네. 힘을 모으고 이럴 수 있죠. 야당. 야당은 네. 왜? 당신들이
대통령 권력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야당은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당이잖아. 그렇죠. 여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 집단이 파업을 하고 폐업을 하고 안 해버려요? 국회에 들어오지 않아 버려요? 네. 그 책임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여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당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여당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야당과 함께 야당을 끌고 야당을 설득하면서 그리고 당연히 설득해야죠. 근데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야당을 설득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뭘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하고 싶은 게 없- 왜 대통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5년 임기 동안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무엇을 하겠다. 이른바 국정운영 철학이라는 게 있을 거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다수당에서 막힌다. 그러면 누가 제일 강경파인지 그분들 관저로 불러서 설득도 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불러서 설득도 하고 네. 야당을 설득하려면 야당이 원하는 당근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협치를 만들어서 네. 내가 원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대로 국민들과 함께 한번 가보겠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뭘 하고 있는 건 도대체? 지난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거부권 행사. 그렇죠. 거부권 14번. 14번. 네. 14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뭘 하겠다고 한 게 뭐 있어요 도대체? 그 뭐? 뭐 김치찌개는 끓였더라고요. 그 약속한 건 지켰더라고요. 김치찌개. 하고 계란말이 하고. 저는 그게 오히려 예. 전공이다. 그냥 그쪽으로 계속 나가셨으면 좋겠다. 예, 아주 저는 이제 행복해 그런-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살림 많이 예. 하시나? 예. 그 전공은 느껴진다. 그런 답답함이 있죠. 아. 그럼 당연히 그러면 국회 출장사로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은 예. 용산의 눈치만 보고 용산 자 하다가 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국회의장이 선출이 됐고 그다음에 11개 상임위 핵심 상임위 그 법사위 운영이 네. 과방이 다 야당이 가져가고 그냥 운영해 버리잖아요. 네. 그다음에 상임위를 여니까 그 장차관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 그래 그럼 입법 청문회를 해갖고 국정조사 비슷하게 증인으로 다 네. 부르는 거예요. 안 나오면 동행명의죄 발부하고 그리고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강제해 버리니까 네.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 예. 거죠. 하하.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고 이제 슬그머니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네. 좀 안타깝습니다. 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을 왜 예측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리기 전에 원구성 협상을 했잖아요. 국회 열리기 전에. 그럼 그때라도 뭐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 안 할 테니까 뭐 법사위 맞아요. 1년씩 네.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네. 아니면은 운영이 많이라도 달라 네. 다른 건 다 가져가 좋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든지 그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법사위 운영이 과방이 안 주면은 못해 이렇게 하다가 점점 네. 밀리면서 여기까지 그냥 백기 들고 투항하는 것처럼 네. 끝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죠.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네. 전혀 주도권을 잡지 전혀 못하고. 예 전혀 아무런 역할도 못 하고 뭐 맞습니다. 협상 같은 거 못 하고 네.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저희 댓글창에 좀 아쉬웠다는 댓글도 있어요. 18대 0으로 좀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아. 아니, 그러니까 오직했으면은. 오직했으면 네. 추경호 원내대표 사의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최상병 특검 관련해가지고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법사위에서 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멋진 장면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국힘 의원들의 불출석이 네. 큰 협조가 되었다. 아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협조가 됐을 수밖에 없다. 불출석하는 한 덕에 발목 네. 잡히지 않고 시간 끌지 않고 아주 집중력 있게 어떤 주요 인사들, 관계자들, 증인들에 대한 네. 어떤 이제 그 청문이 되었다. 이런 그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때 빨리빨리 그 없을 때 빨리 했어야 했는데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한쪽의 목소리만 계속해서 좀 나오는 상황이었다. 근데 네. 뭐 일각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바람직하진 않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있고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서로 간에 목소리를 내면서 다른 의견도 좀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행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그 상황을 만들고 방치한 게 뭐 국민의힘 자체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예. 그러니까 7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결국은 특위를 만들고 뭐 이렇게 여러 꼼수를 써서 뭐 했죠. 일하는 것처럼 하긴 네, 했지만 결국은 전혀 국민들의 감흥이 없어요. 그다음에
일방 독주라고 계속 비판을 했는데도 민주당이 끄떡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용산을 보고 얘기한 거죠. 우리 할 만큼 했습니다. 다 했다. 그대로 놔두면 저들이 계속 다수당으로서 그냥 그렇죠. 입법 청문회하고 국정조사하고 막 할 건데 네. 아무런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이 정도에서 7개라도 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하고 용산에 얘기한 거죠. 얘기하고 네. 추경호원에 되면 물러나고. 근데 이런 뭐 그게 식이 이제 됐는데. 재신임 비슷하게 할 건데 근데 오늘 뭐 물러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하면 의원들이 그래도 고생했는데 초반에 이러고 또 재신임하는 상황이 되겠죠. 재신임하면서 예. 다시 또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럴 네.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뭐 독주한다 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이 했지만은 그 얘기가 먹히지 않는 게 그냥 네.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계속 하니까 네, 네. 윤석열 대통령 봐라. 윤석열 대통령 제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네. 하다 보니까 네. 여론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통치 스타일 또 거부권 행사하는 네. 모습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일을 못하게 하느냐. 오히려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7개 가져오면 앞으로 국정 운영은 또 어떻게 될까요? 국회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냥 11대 7 그렇죠. 네. 이제 11대 7하고 그다음에 부의장 국민의힘 국민의힘 목세 부의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다 중요한 게 상임위 배정안을 제출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배정안을 제출을 하겠죠. 그래서 네. 정상적인 18개 상임위가 구성이 구성하게 되는 상황이 네. 되겠죠. 그래서 일단 표면상으로는 원구성이 완료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원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치열하게 또 되겠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최상병 특검 네. 문제잖아요. 뭐 물론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뭐 처리가 당대표 되겠죠. 후보들도 쭉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본회의에 빨리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거부권이 되더라도 그렇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와야죠. 아. 14일간을 빼고 나면 23일에서 14일 빼고 나면 네. 빨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14일 내에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와야 아하. 8명에서 9명 그 숫자를 예. 당대표 후보들이 설득하면 재의결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대표 후보들이 말로만 하는 거냐 진짜로 네. 하는 거냐를 보자 이거죠. 아하. 빨리 하자 이거입니다. 그 시점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올지 시점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로 진정성 있게 생각을 한다면 네.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정말 자기들이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는 수정안 내세요. 음. 예를 들면 무슨 뭐 대법원장이 하든 대한변협회장이 하든 특검 추천권하고 네. 네.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일에 한 번 하든 뭐 30일에 한 번 하든 네. 이렇게 해서 좀 제한을 둬서 진짜로 특검을 하고 싶으면 그 수정안을 본회의에 내보세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한 번에 만약 협의가 된다면 그걸로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못 할 거 아닙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재의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네요. 네. 자, 그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세 사람의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뭐 이런 세 사람의 출마 선언이 있었는데 자 일단은 그래도 개혁신당 옛날 국민의힘에 있었다. 국민의힘에 우리 김정성 총장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세 사람의 출마 선언 어떻게 총평하시자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예.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오늘 같은 출마 선언, 어제 같은 출마 선언을 했으면 조금 반향이 있었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총선에 영향도 미쳤을 것이고 예, 정무적으로 좀 늦었다. 어. 왜냐하면 이미 총선 패배가 됐고 그렇죠.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분간 정치권으로부터 떠날 것처럼 하고 나갔는데 네. 돌아온 명분이 지난 2달 동안 결국 밖에서 당을 보니까 당의 변화가 전혀 없더라. 민심을 수용 안 하는 것 같더라. 그럼 본인은 총선 때 비대위원장 하면서 왜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시지. 그때 그렇죠. 그때 안 하고 지금 해야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정치에 들어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만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느냐가 본인의 정치 생명을 결정할 거다. 맞아요. 저 방송에서 기억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예.
예?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걸로 끝이고 울타리를 벗어나서 한 걸음이라도 뭔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나마 생명력이 좀 있을 것이다. 네. 그런데 결국은 총선 때는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렇죠. 뭐 폴도 인사하고 뭐 상황 다 끝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고 나서 떠났는데 이제 와서 이대로 가다가는 영영 정치를 못할 상황도 그렇죠. 있을 수 있다고 있죠. 이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8대2라는 룰이 있잖아요. 네. 당원 80, 네. 예. 여론조사 20인데 20, 이 예. 8대2 룰을 보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얘기를 하면 글쎄요 당대표 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본인의 정치 생명을 좀 길게 본다면 네.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집중을 하셨어요. 아 그리고 이제 예를 네. 들면 나경원 네. 원내대표나 나경원 대표나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원희룡 장관. 예. 원희룡 장관이 원래는 나올 생각이 없었죠. 저도 놀랐습니다. 보면서. 없었고 윤상현 의원을 뭐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는데 사실은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어. 출마를 결심하고 이제 나온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네 분의 후보 중에 네. 가장 친윤에 가까운 후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원희룡이죠. 그런데 8대2라는 게 결국은 현역 의원 영남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당원수 영남이 많고 그다음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대통령이 가장 크고 직전 전당대회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4등 5등 했었는데 위에 앞에 분들 다 제끼고 과반 이상을 획득하는 네. 이런 걸 만들었던 걸 보면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져 보이고 설령 1등을 처음에 못 하더라도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 결선을 활용할 방법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2, 3등 경쟁해서 결국 2등 하는 사람을 밀어주게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볼 때는 흥미진진한 싸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 비해서는 그렇죠. 민주당에 그렇지만 비해서는 그런데 다이내믹하다. 결국은 용산이 어떻게 할 거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보기보다는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 보는 지금 보수 당권 다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예. 한동훈 전 장관이 일단 총선 참패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자기 책임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그 이제 출마 선언문 전문을 보면 전혀 그렇게 실제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보면 정권 심판에 매서운 바람이 불었지만 자기가 이렇게 나라를 구해달라라고 호소를 하니까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윤통 때문에 망할 뻔했는데 내가 잘해서 이 정도 왔다 이 뜻이거든요. 됐어. 예. 그래서 전혀 총선 참패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살려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또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한 거에서 조금 재밌었던 점이 네. 이승만 대통령의 국힘이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국힘이다라고 네. 하면서 자신의 보수 정통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 딱 끝이 났어요. 뭐냐면 사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국힘에서 대통령을 냈는데 예.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지금 감옥 갔다 온 이명박 대통령,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전부 다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전부 박탈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까지 나오다가 왜 그다음 안 나왔지 하면서 쭉 연상되는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면 국힘은 이런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었구나라고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얘기는 안 하니만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의 당정 일체 네, 이 얘기를 또 하던데. 그러면서 레드팀이 되겠다 이런 네, 말씀을 레드팀. 하셨잖아요. 그 레드팀이 아시겠지만 이제 집행부나 이런 데서 네. 너무 편향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계속 비판 견제를 하겠다 그렇죠. 그 이런 얘기인데. 뜻인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될 것인가. 레드팀이 아니라 대통령의 경로 한마디에 정말 레드카드 받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이 세 분에 대해서 제가 뭐 하나 이렇게 네. 혹시 그 자료 있나요? 자료. 아주 자료. 허접한 자료를 제가 이거 시간이 하나 만드셨군요. 있어서. 네, 네. 이런 자세 좋습니다. 없나요?
자,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예. 허접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친윤과 반윤을 X축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기 대선에 활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활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이것도 Y축으로 했을 만드셨어요. 때 정말 그 한동훈 전 장관의 경우에는 네. 반윤에 딱 찍고 그다음에 자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라는 아. 것이 분명히 눈에 보이고 네.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이제 대선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친윤인지 반윤인지 나는 개파 없다. 하지만 대선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에 활용하지 이 얘기는 전혀 안 했지만 네. 나는 친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 저는 저게 이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 삼각형이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그걸 보는 재미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만드셨네요. 야. 사무총장님 다음 주에 하나 뭐 만들어서 피켓을 가져올까요? 저렇게 우리가 뭐 구분해서도 볼 수가 있지만 누가 될까, 누가 유리할까. 그리고 이 결과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궁금한데. 저는 아까 그 네. 사무총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윤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예, 따라서 윤심. 달라질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은 반윤을 명확하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김기현 대표 때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지금 이제 구심력을 잃었고 레임덕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보수들은 차기 대선을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윤을 밟고 가는 한을 선택할 한동훈을? 것이다. 한동훈 전 장관을 선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측을 한동훈으로 예측을 하셨어요. 네네. 자, 우리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아, 결과 내기를 할 수도 없고 내기.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원 80%.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지지자 여론조사 뭐 이런 건 지금 거의 인지도 조사 비슷한 거예요. 네네. 어제 이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 네. 조사 결과를 좀 보면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하자면 결국 결선을 가는데 결선을 가는데. 예, 결선에서 뒤집힐 거다.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이 1등으로 결선 가고 뭐 2등이 누가 할지 모르지만 나경원이든 원희룡이든 가서 결선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오. 그러면 한동훈 전 장관을 견제하는 세력이 싹 결집을 할 거라는 거죠. 아마도 네. 그럴 야. 가능성이 높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예. 될 거라는 쪽에 이제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반대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레임덕은 시작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3년이나 남긴 했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그 한동훈 장관한테 붙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원외 인사들이 워낙 많은데 이 사람들은 뭐 다음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또 줄 수 있으니까 여당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그런 자리를 줄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줄수 있는 데가 섣불리 한쪽에 붙기는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긴 합니다. 그래. 근데 한동훈 전 장관이 통화도 하고 대통령하고 통화도 하고 뭔가 관계 개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그널을 준 거 아니에요? 통화 못할 사이도 아니잖아요. 어. 뭐 전화 오면 전화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뭐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러면 잘해 보세요. 예,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 대고 어디다 대고 전화했어 뭐 이렇게는 안 하니까.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의례적인 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하고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예? 내가 나오면서 전화를 했다. 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쪽팔리게. 면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굳이 내가 알린 거죠, 대통령하고 그거는. 얘기를 안 해. 네. 그 전화한 사실 자체를 얘기 안 해도 당연히 그 관계를 아는 건데 전화한 사실을 밝혔다는 것은 네. 지금의 처지가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오히려 반증하는 반증하는 거죠. 거죠. 네. 그렇네요. 안 좋다고 말을 자꾸 시중에 네. 나오니까 아니야 나 나오면서 전화해갖고 격려도 받았어.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합니까? 오히려 예. 패착이 될 수가 있다. 아니 어떤 분은 그 얘기 나오니까 나는 독대에서 밥 먹었다 그러는데 4시간 얘기하고 왔다는데 10초하고 4시간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화랑 밥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 이제 불렀을 때 안 갔잖아요, 사실은. 오찬 하라고 하자고 불렀는데 안 갔잖아요. 네.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가 증폭이 됐었는데 네. 10초 전화로 막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본인의 진심도 중요하지만 네.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다 언론을 통해서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인식되냐에 대해서 대단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자기 화난다고 자기 네. 성질대로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다 본인한테 돌아오는 거죠. 어떤 경우든 당시에 예를 들면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어떤 이유든 간에 뭐 네. 식사를 한번 하자고 했으면 저는 응해야 된다고 봐요. 응하지 않는 게 나 화났습니다. 나 네. 당신하고 앞으로 갈 길이 다릅니다. 이걸 본인이 다 시그널을 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당 대표 나오려고 하니 네. 영남 정통 보수표 를 의식해서 나 대통령하고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전화 통화했다는 걸 밝힌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결국은 나는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재밌는 포인트네요. 재밌는 그럴 수 포인트예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윤석열, 윤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거고, 뭐 이게 그래도 누구를 되게 할 힘은 없다고 해도 누구를 못 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이 빠져도 그런 얘기고.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제 저희가 언급한 것처럼 최상면 특검법 이거 다시 발의하겠다 이런 네. 게 아닙니까? 네.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하는 걸로 MB 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하든지 해서 뭔가 객관적으로 좀 가겠다.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가야 된다. 국민의 민심을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홍준표 시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네요. 본인 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 비판을 하던데. 속 시원하게 비판을 하던데. 네. 자, 어떻게 저는 들으셨습니까? 일단 최상검 예. 특검법을 가겠다라고 한 거는 확실하게 윤과 선을 긋고 차별화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시즌 2가 됐다.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사건이 그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한동훈 전 장관이 선택한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김건희 여사를 비유한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이거를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정도가 아니라 무슨 우주선 타고 다른 행성으로 갔다, 이거는 진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한동훈 후보의 이런 발언, 이런 입장, 대통령실은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니 근데 예. 재밌는 게 말입니다. 예. 최상병 특검은 그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한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최고 권력자가 누구인지 그렇죠. 누구를 더 무서워하는가? 그러니까 윤석열 특검이라 불리는 이 최상면 특검은 하자고 하고, 예. 김건희 특검은 아직 뭐 수사하는 거 봐야 된다고 그러고. 네. 예? 예리하시네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한동훈 그 후보가 정확히 보는 거예요 지금. 실세가 누군지. 그리고 뭐 그 특별감찰관 예. 얘기하고 제2부속실 하자고 뭐 얘기하는데 그건 물론 안 받아들여지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좋은 걸 왜 내가 조그만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인사와 예산이 투명하게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냐. 그렇죠. 내가 제1 부속실을 갖고 있는데. 내 건데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야,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이후에 펼쳐진 상황도 제가 흥미진진하게 흘러갈 것 같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냈죠. 네.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 근데 저는 또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조금 다른 게, 네. 최상병 특검법을 이제 지지하는 국민들이 60%가 넘을 뿐만 아니라 원래는 보수 쪽의 지지 세력이었었던 뭐 해병대라든지 군이라든지 이쪽에서 지금 이제 돌아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지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를 좀 무서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실세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어제 기자회견 현장이었어요. 한동훈 네.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고. 자, 이건 계속 저희가 다음 주에도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조금 전에 사퇴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연임 이제 도전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개인 입장 생각하면 임기 맞춘 게 유리하지만 개인 입지보다 전체 생각을 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임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사실 웃어 넘겼는데 상황이 결코 웃어 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됐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 생각해서 결정해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겠다라고 하면서 길지 않게 고민해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찬원 원내대표가 전대까지는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되고 최고위원들은 직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자, 일단은 대표직 사퇴했고 뭐 연임 도전을 하는 걸로 네, 보여지죠. 자, 이지은 위원장 뭐 예감하셨죠? 네, 사실은 이제 연임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그만두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오늘 최고위 예상했던- 이후에 네, 대표직 사퇴를 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뭐 당원들이나 다 지지자들 원하는 바죠, 사실은. 원하는 바다. 네. 왜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추진력 있게 네. 어떤 이 지금의 정권에 맞서서 잘 싸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도 그랬었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지지자들은 굉장히 강하게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원하는 수순으로 갔다라는 네. 거고, 뭐 이 부분은 토론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김정은 사무총장님. 연임은 한답니까? 연임할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 연임으로 가는 수순. 왜냐하면 전당대회 준비가 이번 주에 꾸려지기 때문에 그냥 이번 주는 야당 대표만 하고 싶은 건지 어, 묻고 싶네요. 그래요. 예. 왜 그렇게 물으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의 길과 이해창의 길을 누가 어떤 사람은 얘기하던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표직을 연임하지 않았어요. 추미애 대표 시절에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랬죠. 야당 대표, 야당 총재, 야당 대표 시절에 이해창 대표는 계속 대표직을 유지했어요. 네. 결국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어요. 아, 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목표가 네. 현실적인 민주당의 목표가 정권 획득 아니에요? 이재명으로 정권 획득이 목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정권 획득이 목표지.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른바 일극 체제, 원보이스 한 사람의 목소리로 전부 지배당하는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최악의 정당을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 공천 때에도 친명 행제, 비명 행사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잠재적 경쟁자라고 했던 임종석, 박용진 등 이런 네. 분들이 전부 공천 학살 당하고 결국은 당내에 대적할 만한 세력도 사람도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윤석열 정부라는 윤석열 정권이라는 정권을 만나서 야당이 득을 본 건데 그게 본인이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네. 그런데 마치 본인들이 잘해서 그 대표의 지도력이 강해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이렇게 계속 밀고 간다? 이것은 당 대표직을 본 개인의 사법 리스크 방패로밖에 사용하지 않는 사용하겠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전혀 도움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표직을 일단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만두고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연임 가능성이 있다고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는데 전혀 다른 그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아. 뭐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네. 큰 정치를 해보고 싶다면 때로는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자, 김철근 사무총장의 의견도 들어봤고요. 네. 이지은 위원장.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당의 목적이 이제 정권 획득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다 이제 정권 획득이 목적이다. 네. 그런데 정권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지 정권 획득을 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지지율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당 대표를 하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아마도 뭐 어떻게 될지는 지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 이재명 대표의 연임 쪽으로 이제 기울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대표를 계속했었던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뭐 반대의 경우는 대통령이 됐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물론 지금까지의 역사와 맥락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이런 대통령이 있었는가, 그 거부권을 14번을 행사를 하고 국민들을 이렇게 무시를 하고 국회를 무시를 하고 이런 대통령과 여당이 있었는가를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어떤 평화로웠던 시기가 아닌 비상 시기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른 결정이 날 수도 있다. 그 결정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은 모두 합리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를 전부 악마화하는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표현하면서 결국은 민주당의 당헌 당규를 다 지금 손질했잖아요. 그 당권 대권 분리 1년 네. 그 기간도 예외 조항 예. 만들고 그다음에 그 재척 사유에 해당되는 본인의 부패 혐의로 부패 등 그 혐의로 예를 들면 의원직이나 아니면 단체장직 네. 지방의원직이 날아갔을 때 그 자리에도 결국은 공천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놨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냐는 거죠. 결국 한 사람을 위해서 당 전체가 네. 그렇게 막 다 이렇게 해주는 게 과연 국민들이 오케이. 자, 민주당을 원래 지지했던 분들이야 당연히 그게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만으로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야당 원래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기는 쉽지 않을 거고 결국은 양측으로부터 그 중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윙보터가 네. 누구를 지지해 줄 거냐의 문제인데 이건 원칙과 상식의 문제인데 누구를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국가라고 말하면 법률이고 당으로 말하면 당헌 당규인데 그 원칙이 깨진다는 게 과연 그 사람들이 수긍하겠냐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 그 지난번 물론 이제 민주당이 그 오세훈 시장하고 저 박형준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때도 이미 그 원칙을 깨고 후보를 냈습니다마는 뭐 그건 이제 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조직 관리나 뭐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에서 그랬다 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건데 모든 지역의 후보를 내겠다고 이제 당헌 당규도 바꿨잖아요. 그리고 1년 임기 그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그 규정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저는 중간층, 중도층에게 별로 소구력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원칙에 벗어난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네, 것이고요. 네.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원칙에 벗어난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당원 당규의 개정 자체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 이제 투표에 따라서 이제 압도적인 지지로 그게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마치 그게 원칙을 어긴 그 개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대표가 1년 전에 원래는 이제 1년 전에는 사퇴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거에 그렇게 하지 이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바꿨거든요. 네.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직전까지 내가 당대표를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만약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만 만든 그런 법안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그 불안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네. 이제 그 안정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당대표라도 혹시라도 있을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절차를 합니다. 지켰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히틀러도 네, 다 절차 지켜서 독재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네. 정치와 정무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게 국민들의 민심과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냐를 말씀드리는 거지. 뭐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14번 거부권 행사한 게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예. 본인의 권한을 행사한 것 뿐이지.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걸 싫어한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이래저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국민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오케이. 뭐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해보시라. 그렇지만 그게 결국 대선에서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지켜보시죠. 자, 오랜만에 이게 또 토론 시간도 네, 가져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네.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데 보신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총평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어느 해병 대원의 사망이라는 이제 사건이 있었다면 기승전결 중에서 전을 시작하는 시작점이었다. 이 청문회가. 네. 이제 기라고 하면 그 사망 사건이 생겼고 승이라고 하면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수사 외압이 들어오고 사건 기록을 탈취를 하고 네. 뭐 이제 이런저런 외압이 들어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부권을 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입법 청문회가 이제 전을 열었다. 그래서
결로 가는 겁니까? 네, 열어서 이제 특검법이 다시 통과를 하고 거부권에도 재의결이 돼서 네. 이 관계자들이 다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고 그래서 아름다운 결말은 정말 최상병이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네. 유가족들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는 이제 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닐까. 그래서 기승전결해서 이 입법 청문회가 전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을 열었다. 12시간 정도 진행되는 이 현장을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네. 유튜브 채널, 특히 오마이TV를 통해서 많이 보시고 그 위에 올라온 VOD도 많이 보시고 해서 정말 조회수 따져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청문회 현장 관심 있게 보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무소장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엄청 비겁하더라고요. 아, 우선 선서를 안 하는 게 그분들 그럼 왜 나왔죠? 그렇죠. 거짓말하러 나와서 선서를 안 하면 예. 일단 선서를 하게 되면 본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선서. 돼서 선서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직에 있었던 분이고 네. 국민 세금으로 이른바 월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선서를 해야죠. 나는 그게 일단 대단히 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입법 청문회지만 청문회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네. 예를 들면 신범철 차관이 했던 그 얘기라든지 그리고 그 이제 법무관과 국방비서관 간에 했던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특별검사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오히려 알려지게 하는 계기가 됐지 않았나. 물론 일부 뭐 정청래 위원장이 무슨 뭐 10분간 나가 있어라 네. 뭐 손들어라 발들어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예를 들면 무슨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속 시원하게 하는 그 측면이 있을지 모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분들이 중요해요. 물론 그분들은 어차피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네. 표를 더 끌어올 그 중간층의 사람들이 나처럼 왜 선서를 안 했을까 하면서 그분들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막 그렇게 진행을 해요. 네.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양비가 되는 거야. 저 위원장도 좀 그러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빌미를 주냐는 거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증인으로 나왔던 분들이 대단히 비겁하고 네. 그다음에 진행한 우리 정청래 위원장도 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래요? 어찌 됐건 그 청문회를 통해서 네. 최수근 상병의 문제를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특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서 진들이 상당히 많이 연루된 의혹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파헤치려면 결국 특검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심어주기엔 충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또 되게 감동적이었었던 게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박정훈 전 네. 대령의 육성을 통해서 박정훈 대령의 말을. 그분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생각을 들을 수 있게 된 기회가 됐던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지금까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네. 못하고 전부 이제 변호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박정훈 그 대령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서 듣게 된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딱 그 한마디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법대로 했으면 될 일을 누군가의 경로로 다 꼬여버렸다. 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를 육성으로 얘기하는데 저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 질의 때였나요? 그걸 틀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그때 댓글 조작 수사하고 있을 때 네. 아마 제 기억은 국감 자리에서 그 질의를 받고 자신은 이 뭐 법무부의 이런 얘기, 뭐 황교안 장관 등등에서 이런 법무부 쪽의 그런 얘기, 시그널, 연락 이걸 외압으로 느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 네.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네. 회의장에서 네. 그 상황과 지금 박정훈 전 단장의 모습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윤석열은 박정훈 전 단장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네. 대통령이 돼서는 박정훈 전 단장이 이렇게 직당항명 수괴죄 네. 사실상 그렇게 지시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불거질 정도로 이렇게 탄압할 수가 있을까? 저는 참
참 비정하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게 결국은 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8명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을 네. 2명으로 줄이고 그 과정에서 결국 경찰에 이첩했던 서류를 다시 가지고 오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결국 임성근 그 사단장인데 이분하고 무슨 관계인데 왜 이분을 위해서 네. 이렇게 무리하게 하하. 그리고 본인이 또 국정농단 사건 때 직권남용이 뭔지 너무 잘 알 텐데 네. 네. 예? 비하기 폰도 아니고 개인 폰으로 막 여기저기 다 전화하고 네. 네. 이게 왜 이러죠? 난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사건이라는 게 다 재구성이 될 건데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자기가 대신 뭔가 형사처벌을 받을 그럴 일은 없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다 드러난다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구속시켜봤어요. 네. 그래서 너무 잘 알 겁니다. 이 상황이 어찌 될지. 그래서 특검을 더 반대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특검은 다 절대 안 된다. 네, 이게 다 그래서? 드러날 거라는 걸 해봐서 아는 하니까. 거죠. 네. 그리고 저도 네. 그 임성근 사단장이랑 대통령이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저렇게 보호를 하려고 하는지는 참 궁금한데.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네. 또.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질의 중에서도 혹시 네. 천공이랑 아니야 뭐 이런 거로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질의가 나올 정도 네, 네.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네, 물어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윤석열 예. 대통령이 이제 경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로 사단장이 해임이 될 정도면 우리나라에 사단장 할 사람 어디 있냐 이러면서 경로를 했다 그렇지. 그러는데 예. 저는 뭐 둘 간에 무슨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런 거는 실무자 잘못이다라는 생각, 위에까지 윗선까지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이태원 참사 때 예. 이런 사건의 책임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지 이렇게 윗선까지 올라오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런 얘기 그런 있었죠.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무자들이 사법 처리가 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윗선까지 올라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왜 이렇게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서까지 임성근 사단장을 살리려고 네. 했는지 그건 좀 저도 궁금하긴 하고요. 김천일군 총장 같은 경우 이 뭐 정보가 워낙 많으시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임성근 구하게 한 거예요? 글쎄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뭐 저도의 추억인지 모르는지. 하여튼 뭐 좀 뭐 여러 가지 썰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특검이 되면 네. 그 행선지나 뭐 전화 통화 내역 이런 게 전부 나올 거니까 네. 그걸 보고 그 재구성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밝혀지지 어느 않을까요? 정도는. 예. 저는 진짜 그 이용민 그분의 개그맨 네, 제가 뭔지 코칠 잘 모르- 대대장. 네네 대대장. 예, 중령. 네 그분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위쪽에 계신 분들도 좀 양심 선언, 양심 고백 같은 걸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일단 임성근 사단장은 절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기를 살리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본인이 대통령 죽을 얘기를 절대 하지 못하잖아요. 이건 인간적인 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네. 그분 누구시죠? 그 이종섭 전 장관? 아니요 사령관. 사령관 김계한 사령관. 김계현 네. 사령. 네 김계현 사령관. 네, 답을 안 하더라고요. 이 답을 경로설에 안 하는데. 대해서. 네. 그분은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사건과 사람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사건 관련해서는 이분이 이제 경로설을 처음으로 박정원 전 단장한테 얘기했죠. 대령한테 얘기하신 분이고 이분의 휴대폰 안에서 또 녹취록들이 나왔고 맞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경로 이런 얘기를 한 녹취록들이 네. 나왔고 이분의 대답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미묘하게 원래는 아니다라고 했다가 맞아요. 부인을 네. 했다가 지금은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예. 거부를 하는 이유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가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거짓말을 했다가는 위증이 될 수 있으니 답변을 거부했다. 사건적으로는 이 부분이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고 네. 사람과 관련해서는 이분이 그 박정원 대령과는 어떤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좀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직장 상사 부하의 관계에서 그래서 대질도 안 하겠다. 왜냐하면 만났을 때 이제 감정의 동요가 생기는 거죠. 그런 그렇네요. 거라든지, 예. 또 감정이 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보이던데 네. 그거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양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이 좀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한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벌써 이제 다음 달이면 1주기인데
아직 특검 제대로 된 진상 조사도 안 됐다는 이 사실 너무나 부끄럽고 청문회장에 나왔던 증인들 다 자기 자식의 일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답을 하고 선서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청문회 보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안 앞으로 뭐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또 보인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의 움직임 8명의 이탈표 이건 또 나오시지 않을까 이런 네. 또 희망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게 최혜병 특검법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법이다 이런 얘기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거부할 수 있을지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재해결 당시에 또 찬성을 할 수가 있을지 반대할 수가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이제 토론이 또 들어가니까 그래요. 네. 두 분의 토론 모습 네. 오늘 잘 봤습니다. 예. 네, 김철근 총장님 또 이재명 위원장님 네.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